부산시가 남북권 신공항을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영남권 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용 승인이 거부된 의령 관정생가 건물에 대해 경상남도가 승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뇌물 비리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연구원이 구속됐습니다. 지리산댐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직접 분석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남북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을 앞두고 영남권의 균열이 우려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남북권 신공항 위치 선정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위치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안으로 신공항 입지 선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부산은 독자적인 시민 주도의 민자공항 건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민자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말하자면 5개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산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구와 경북은 물론 경남과 울산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민자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우리는 포기하고 부산 신공항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의 위치로 밀양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 입장 표명을 미루던 울산시도 최근 김기현 시장이 울산에서 가까운 곳이 적지라며 밀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대 나머지 4개 시도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신공항 위치 결정을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은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지난해 8천억 원대의 장학재단을 출연한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 건물에 사용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해는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라고 재결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의령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부한 관정 이종환 생가 건물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받아 지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기부 체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부 체납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관정 생가 건물 소유주인 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고 건축 신고 자체에 하자가 없다며 의령군의 사용 승인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정입니다. 법 판례에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건축 신고 내용대로 완성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 행위로 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기부 체납 조건과 건축물 사용 승인은 별거를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 의령군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령군의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저 건축이 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건축을 짓고 나면 어떤 기부 체납을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건축만 썼으니까 건축 허가해주라. 그거는 이 행정심판에서는 둘을 분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절대 농지 지목 변경은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 체납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령군은 관정재단에 대해 기부 체납을 독촉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도 뇌물 비리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연구원이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번엔 7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연구원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12억 원대 전동기 기자재 납품 사업을 따낸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 연구센터장에게 건넨 돈은 모두 4천만 원. 이 전동력 연구센터장은 6억 원대 납품 계약을 한 다른 업체로부터 최근 2년 동안 1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 7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연구원 관계자와 납품업체 사이에 기자재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창원 지역 중소기업 대표도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무인 로봇 개발 과제 등의 수행업체로 선정돼 지원받은 6억 4천만 원을 개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혐의입니다. 전기연구원의 비리는 지난 2008년에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료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5,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기연구원 사업단장을 구속했습니다. 이후 2달 뒤 사업단장과 함께 일했던 책임기능원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져 관련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각종 유착비리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보조금 착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포통장으로 불법 거래를 해온 약점을 잡은 것인데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20대 남성이 서류를 작성한 뒤 경찰서 민원실을 빠져나옵니다. 손에 든 서류는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확보한 사건 사고 확인서. 은행에 가서는 사건 사고 확인서를 보여주며 불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켜달라고 거세게 요구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지급 정지 접수를 거부하자 피의자들은 이곳 주차장까지 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27살 윤모 씨 등 6명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켰다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2, 3만 원씩 이렇게 4군데에 보내서 계좌 묶어서 그냥 사기당했다고 하고 그쪽이랑 저희가 연락해서 돈 받아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거래하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점을 노렸습니다. 불법 운영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좌당 100만 원 정도로 6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을 건네고 무마하려 했습니다. 실제 돈이 입금된 은행 계좌랑 연결된 회원들 계좌가 지급 등기가 되게 되면요, 도박 사이트 운영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7살 윤모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27살 전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리산댐 건설을 두고 정부가 갈등 역량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직접 분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에서 홍수 조절령으로 검토 중인 함양 문정댐, 이른바 지리산댐. 홍준표 도지사의 부산 물공급 발언 이후 댐의 용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함양군이 1억 원을 투입해 댐 건설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직접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석 용역을 근거로 수치가 개량화되어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 근거로 우리의 목소리를 군의 군정 방향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댐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3명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월 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조사 자체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지역 영향 분석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작돼 오는 10월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와 관련해 지리산댐 건설에 따른 남원 지역에 대한 영향 분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함안군 한성산업 김웅희 대표께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 대동백화점 곽교안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 300만 원, 창원시 상남동 주식회사 티스코 여운종 대표 300만 원, 거제시 고현동 고현종합시장 충남식당 고갑자씨 200만 원, 의령군 대이면 옥치관에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여러분 50만 원, 밀양시 산회면 기관단체협의회장과 회원 여러분 42만여 원, 창원 한국폴리텍대학 25기 골프동호회 회원 여러분 30만 원, 창원시 의창구 소계중앙체육관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어제 김재경, 박대출 의원을 경상남도 공식 행사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경남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은 오늘 공동명예 성명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진주 김재경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남부 내륙철도 노선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 개원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야권은 홍 지사의 대권 도전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은 홍 지사가 임기 6개월을 겨우 넘기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해 도정이 홍 지사의 대권 행보에 종속됨으로써 경남도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 지사는 새해 인사말에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를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공금 횡령 혐의 공무원을 적발해 고발하고 관련자 2명은 중징계 회부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2012년과 2014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근무하던 32살 김모 씨가 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 1,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9월에 드러났으나 감독 책임자가 3개월 동안 은폐했다며 사무소장과 회계 책임자 등 2명은 중징계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중앙분리대 공사 1차 낙찰을 받은 업체들과 일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 등 창원과 밀양, 하동에 있는 업체 4곳과 대표자택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와 통장 등을 토대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10건을 적발해 2건을 고발 조치하고 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1,000여 명에게 단체로 지지 문자를 발송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을 지급한 것 등입니다. 다음 달 말 경남 지역 교원 422명이 명예퇴직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신청교원 783명 가운데 공립초등교원 157명과 공립중등교원 162명 등 모두 422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명예퇴직자 324명보다 98명이 많습니다. 명예퇴직 희망 사유는 개인 건강 악화가 가장 많았고 학생 지도의 어려움,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 등이 꼽혔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에 지역 담당관 80명을 지정 배치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